8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 후속 3법이나 부동산 3법 처리를 두고 대립한 여야가 어제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힘을 합쳐 통과시킨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인 폭력과 성폭력, 비리와 비위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이른바 최숙현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안 통과 전후 본회의장 모습과 법안 주요 내용을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안 상정에 이은 표결. 본회의 전광판 찬반 표시판이 온통 푸른색으로 덮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석 274인, 찬성 270인, 기권 4인, 찬성률 98.54%, 반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숙현법은 그렇게 이번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힘을 합쳐 처리한 1호 법안이 됐습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을 역임한 체육인 출신인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표결에 앞서 단상에 올라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에 함께 눈물 흘려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하늘로 떠난 지 40일 만에 청문회와 업무 보고를 통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히고 오늘 통과되는 최숙현법을 통해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희망인 청년 체육인들이 마음 편히 웃으면서 훈련에만 임할 수 있도록.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는 소속팀 감독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6월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여야를 막론하고 11명의 의원들이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을 앞다퉈 발의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에 12개의 법안들을 통합해 문체위 대안으로 만들어 올렸고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법안 발의 배경은 다른 건 없고요. 이제 두 번 다시는 우리 최숙현 선수가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스포츠 성폭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제 폭력이 좀 없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목적에서 체육을 통해 국위 선양을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넣었습니다. 국위 선양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인권 보호를 넣은 겁니다. 법안은 또 선수와 소속기관회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개발 보급하고 불공정 계약은 점검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선수 관리와 감독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성폭력이나 체육계 비리를 알게 되었을 경우 문체부가 설립한 독립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체육계 폭력이나 비리에 대한 신고와 접수를 통합해서 관할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용 의원은 이와 관련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비리 문제를 해소하려면 선후배로 얽히고 설킨 이른바 끼리끼리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안이 좀 통과되면서 이제 8월 5일 날 오늘이네요. 이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이 되는데, 예, 출범되면 좀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좀 어떤 서로 간의 인맥 관계, 그다음에 어떤 그런 관계들을 전부 다 이제 청산을 하고 맥을 끊고 좀 강력한 좀 어떤 조사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안은 또 폭력이나 비위 체육 지도자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실효적 조사를 위해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불이익 조치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숙현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최숙현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98.5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전담할 조직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등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신고와 조사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과 권한, 한계점이나 개선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이면서도 3년 넘게 코치의 성폭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심석희 선수와 역시 수년간 지속적으로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신유용 전 유도 선수, 감독과 팀닥터,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왕따와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까지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음습하고도 끈질기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 깊은 폭력의 이면엔 피해자가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협회나 단체의 무능 또는 외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 특히 이제 미성년자 시절에 나왔던 이런 피해가 지금 막 얘기되고 있잖아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혹은 그 주변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중간 역할에 그런 연맹들이라든가 협회라든가 그 소속 단체들이 최숙현법이 독립법인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전담할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조사기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조사와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한 거고요. 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징계까지도 신고 접수에서부터 징계 그리고 이런 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 가해자는 물론 일단 일종의 방조자죠.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까지도 가능하게 된 거죠. 조사 대상은 선수에 대한 체육 지도자 등의 성폭력 및 폭력 등에 관한 사항과 승부 조작 또는 편파 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여기에 체육 관련 입시 비리에 관한 사항과 체육단체나 임직원의 횡령, 배임, 뇌물수수, 보조금 유용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나아가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신고 접수와 조사 대상에 적시해 사실상 체육계 모든 비리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스포츠 인권센터회장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이나 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스포츠 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지원 인력이 필요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조사 실효성을 담보하며 스포츠 인권센터에 힘을 대폭 실어준 겁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네. 뭐 여기저기 계속 고소를 했으나 고소가 빨리 처리가 안 됐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사를 기한 내에 빨리 마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서 피해 접수가 됐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처리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런 것이 주고 그다음. 개정안은 인권침해 등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한 경우,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문체부 장관을 통해 소속기관이나 단체 회장에게 시정 또는 책임자 징계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에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해 센터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등 피해자 보호 방안도 두텁게 마련했습니다. 조사가 들어가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선수하고 피해자 가해자하고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있어서 어떤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보호 시설도 좀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스포츠 윤리센터 신속한 어떤 방책을 또 부여했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센터에 실어주긴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당초 40명으로 계획된 인원이 25명으로 줄어든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25명 가운데 선수 피해와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자는 13명에 불과해 협회만 60개가 넘는 대한체육회 종목 전부를 맡기기에는 현재로선 역부족입니다. 네. 앞으로 인원이나 예산 같은 것들을 많이 늘릴 거예요. 그전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센터를 만들 때보다 굉장히 후퇴했었는데 또 하다 보면은 불비한 상황이 나오면 그때 또 보완해야죠. 네. 이런 가운데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빌딩에 마련된 스포츠 윤리센터를 찾아 이숙진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숙진 스포츠인권센터 초대 이사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숙진 전 차관이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해온 여성정책 전문가로 스포츠계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숙진 이사장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 스포츠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오늘 업무를 개시한 만큼 당분간 신고 접수와 처리는 기존 신고센터가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최숙현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임 변호사님, 법안 통과까지 그동안 경과를 좀 볼까요? 네, 고 최숙현 선수가 네. 사망한 지 40일 만에 네. 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을 담은 최숙현법이 어제 4일에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여야 모두 표결에 참여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법안의 정식 명칭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네. 소관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입니다. 네. 국회는 어제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네. 성폭력 등 폭력체육 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이 최숙현법은 7월 27일에 네. 문체위에 상정이 됐고 이틀 뒤인 7월 29일에 네. 문체위 체육관광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네. 법률안이 심사를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소위 다음 날인 7월 30일에 네.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 심사 보고를 받고 대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개정안을 보게 되면 네. 제안자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8월 3일에 네. 법사위는 문체위 대안을 체계 작구 검토를 거쳐서 수정 가결했고요. 네.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가운데 네. 찬성 270명, 네. 기권 4명으로 법안이 통과되었고요. 네. 반대는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봤는데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대책위에서 성명을 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철인 3종 네. 선수 사망 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네. 성명을 내고 이제 국가주의 스포츠를 뒷받침해온 정책과 제도, 관행 등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라는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네. 스포츠 인권을 명시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기는 했는데요. 네. 이 징계권 자체는 여전히 체육회와 종목 단체가 갖고 있어서 네. 가해자 처벌이 유명무실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 성폭행 등 스포츠계 만연한 폭력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지난해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업팀 운동선수 1,251명을 대상으로 네.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네. 이제 실업팀 선수 인권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성인 선수 33.9%가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네. 15.3%는 신체폭력을 겪었고 11.4%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특히 신체폭력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8.2%가 거의 매일 맞는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폭력의 가해자로는 남자 응답자들은 주로 이제 선배로부터, 네. 여자 응답자들은 코치로부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체 폭력을 당해도 67%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는데요. 네. 신체 폭력에 대응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복이 무서워서가 26.4%로 가장 많았고 네.
이어서 이제 상대방이 불이익을 줄까봐 걱정되어서가 23.1%, 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가 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 그 고 최숙현 선수 역시 네. 2016년부터 팀닥터와 감독, 선배들로부터 구타와 폭언 등에 시달리면서 지난 2월부터 뭐 여러 단체에 네. 그 가혹 행위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 선임 연구원은 네.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폭력 사건은 네. 다른 분야와는 달리 몸을 매개로 하는 활동이 가지는 특성으로 네. 선수와 지도자 간의 위계적인 구조, 네. 그리고 체육 권력 등이 결합해서 일상성, 지속성, 폭력성 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듯 이렇게 반복되는 네. 체육계의 폭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 그 최숙현법뿐만 아니라 그 체육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네. 그 선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태완이법도 그렇고 민식이법도 그렇고 이번 뭐 최숙현법도 그렇고 꼭 뭐 누가 죽어야 법이 생기는 거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급 검찰청에 위임했던 국가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가 회수합니다. 일각에선 검찰 힘빼기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전자소송 활성화 등 송무 환경이 변해 송무 역량을 지방에 분산할 이유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우종창 전 편집위원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50대 의사가 찔려 사망했습니다. 이 환자는 병원 측의 퇴원 요구에 불만을 품고 외출해 흉기와 인화물질을 산 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5%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1,500만 원의 벌금 폭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술을 아주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8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